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 연휴 기간에 제가 제 지인들과 그리고 동료 한의사들한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영상을 본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웃어라. 한의원이 그렇게 힘드냐? 세상 근심 혼자 다 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웃으면서 영상을 찍으라고 그렇게 많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밝은 표정도 아니고요. 세상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진지하게 살아왔거든요. 거기다가 짧지 않은 군 생활을 하면서 얼굴까지 각이 잡혔는지 사실 얼굴 근육도 좀 많이 굳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딱딱한 사람은 아니고요. 외유내강이 아니고 어쩌면 그 반대로 외강 내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푼을 제가 웃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요, 당뇨병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풍요병 중에 하나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죠. 자, 그럼 먼저 당뇨병,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변을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려우니까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을 측정해서 당뇨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당뇨병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형 당뇨죠. 주로 소아,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많고요. 췌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로 한 5% 정도 되고요. 2형 당뇨는 약 90% 이상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나 그런 경우에도 이 2형 당뇨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고 있죠. 말 그대로 췌장의 기능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라고 해서 임신부들이 겪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오늘 주제가 되지는 않고요. 오늘은 주로 이 당뇨 중에서 2형 당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크게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스트레스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사람이 놓이게 되면요,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돼서 혈관 내에 일정량 이상의 혈당을 유지하려는 그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속되면 그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이요, 사실은 대부분이겠죠. 음식입니다. 음식.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편에서 이 음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 음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게 드시죠? 설탕도 그죠? 특히 정제 설탕 많이 드시고요. 대부분의 음료나 과자, 그리고 음식에도 그런 설탕을 많이 넣고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정제 음식, 그러니까 정제 밀가루, 정제 쌀, 정제 보리, 이런 정제 음식들이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당뇨 얘기할 때는 꼭 나오는 용어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우리 혈액 속의 혈액 속에 말하자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췌장에서. 그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 이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요, 간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달게 드시거나 정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혈관에 있는 혈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음식에 따라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당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당부가 큰 음식, 작은 음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요, 제가 굉장히 모식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왼쪽의 곡선이 혈당의 양이고요. 오른쪽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딱 드시죠. 그죠? 요게 일반적인 혈액 속의 혈당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 혈당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음식을 드실 때 만약에 이 검은 그래프, 현미 혹은 통밀 이런 정제되지 않은 자연 음식을 드시면요, 혈당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하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당연히 적정량의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하면은 이 혈당들이 세포 속으로 다 이렇게 배달이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혈당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란 곡선은 뭐냐면요, 이 파란 곡선은 설탕이나 과자, 그리고 뭐 탄산음료라든가 정제 밀가루, 정제 빵 이런 굉장히 당부하가 높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혈액 속에 많은 포도당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정제 음식을 드시게 되면요, 이렇게 혈당이 폭증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이렇게 폭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그죠? 바로 몸에서는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췌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폭증하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요. 그러면 또 그런 인슐린은 또 급격하게 혈당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적정선 아래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증을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빨간 그래프는 뭐냐면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단 음식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뭐 음료수, 과자, 빵, 햄버거 이런 거 막 계속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은 혈액 속에 이렇게 항상 단 음식이 넘쳐나게 되고 혈당이 이렇게 혈액 속에 항상 넘쳐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슐린과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슐린 저항성. 이게 뭐냐면요, 요 왼쪽은요, 이 부분은 요 까만 곡선입니다. 우리가 현미나 가공되지 않은 통밀 이런 음식을 드셨을 때 요 파란 것처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분비되죠. 그럼 인슐린은 요 열쇠입니다. 열쇠. 요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포와 혈관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거의 모식적으로 그린 거고요. 조직액이 이렇게 차 있게 되죠. 그리고 문이 열리면 이렇게 혈당이,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아까 이 파란 곡선이나 빨간 곡선 이런 경우에는요,
혈관 속에 포도당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말하자면 포도당의 쓰나미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통로에 인슐린이 딱 연결이 되면서 통로가 4개가 열리겠죠.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세포 속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세포는요, 굉장히 진해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을 흡수하게 돼서 팽창하게 되고요. 세포가 이렇게. 세포는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요, 뭐를 하게 되느냐면요, 세포는 이 게이트를 폐쇄해 버립니다. 이 인슐린이 와도 4개가 다 열리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열지 않는 거죠. 포도당이 너무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이 2개를 폐쇄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와도 이 포도당이 혈관에 많아도 오히려 충분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와서 세포는 굶주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이요,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런 정제 음식, 단 음식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혈당이 폭증합니다. 포도당이 아주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이 또 덩달아서 폭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췌장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과로하게 되죠. 급하게 많은 인슐린을 생산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세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혈관 속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배가 고프죠.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세포는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는 다시 식욕을 자극해서 음식을 향한 욕구를 더 높이게 되죠. 그래서 또 더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혈당이 폭증하고요. 또 인슐린은 폭증하고, 이 과정에서 췌장의 기능이 상당 부분 약해지게 됩니다. 과로하게 된 거죠. 이 회전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살이 찌고 그러면서도 계속 식욕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단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정제식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인슐린 저항성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보시면 마치 어떤 진단을 받잖아요. 당뇨병이다, 뭐다,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마치 그 증상 혹은 병이 여러분들이 계속 안고 가야 될 그런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가 치유 시스템을 방해하는 생활이나 식습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면요, 몸은 언제든지 회복합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이요. 자,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4번째인데요. 제임스 앤더슨이라고 미국의 병원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요, 본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뇨 환자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25분은 제1형 당뇨 환자고요. 25분은 제2형 당뇨 환자입니다. 이분들한테 3주간 채식 식단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미식단이 더 좋겠죠, 그죠? 이 3주간의 채식 식이요법을 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일용 당뇨 환자 25명은요, 인슐린 투약량이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60% 정도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조절된다는 거죠. 굉장히 호전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2형 당뇨 환자 25명은요, 3주 후에 24명이 인슐린을 끊어도 될 만큼 호전됐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단 3주 만에, 그죠? 3주 만에 식단 조절로 2형 당뇨 환자 25명 중에서 무려 24명이,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얼마 후에는 중지를 했다 그래요. 인슐린 투약 중지를. 그러니까 거의 100%의 2형 당뇨 환자가 회복이 된 거죠. 그죠?
놀랍잖아요. 그죠? 단 3주간의 식단 조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물론 혈당이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인슐린을 뭐 복용하시든 주사를 맞으시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인슐린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형 당뇨이든 이형 당뇨이든 간에 적절한 식단 조절로 인해서 모두 치료를 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잘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음식입니다. 사실 너무 달게 먹고 있죠. 제가 언제 이 단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뭐 모든 음식에 사실은 그 정제설탕 이렇게 많이 넣죠. 그죠? TV 봐도 그래요. 그죠? 굉장히 달게 먹습니다. 단 음식도 많고요. 그리고 정제 밀가루, 정제 빵, 그죠? 정제 쌀, 이런 정제 음식들이 췌장의 기능을 망치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결론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질병이나 불편함의 약 한 70%는 음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병으로 그 합병증 꽤 무섭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활발한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필요할 때 인슐린을 공급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시고 싶으시면요,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구의 뭐 의사분께서 한두 달에 식단 조절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완치시키신 전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식단 조절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병으로 더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음식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뇨병을 피하거나 치료하려면 해야 될지를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